네, 안녕하세요. 저 메디스케치 온라인 설명회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제 한 분이 오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될 건지 의견을 좀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저희가 운영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녹화돼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도 전송할 예정임을 설명드립니다. 저는 리서치 팩토리 회사 대표 유정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팀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일러스트 팀들께서 어떻게 도움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동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끝냈고 이제 그 펠로우를 끝난 이후에는 부천 순천향병원의 소화기 내과로 취직이 돼서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교수 이런 작업이 굉장히 저희는 좀 오래 걸리는데요. 한 10년 넘게 뭐 임상 교수, 그다음에 전임 교수 이런 식으로 오래 걸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 교수가 다른 분들은 1, 2년이면 끝날 게 저는 한 5, 6년 정도가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논문을 이제 계속 써야 되는 환경에 좀 내던져졌고요. 그래서 논문을 좀 임팩트 팩터는 작지만 다작을 하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 작업하는 과정이 제가 겪어보니까 주니어 교수들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주니어들끼리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리서치 팩토리를 만들게 됐고요. 사실 이제 저희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논문 개수는 더 늘어났는데 회사를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저희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매뉴스크립트 에디팅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일러스트는 약간 저희 회사에서 중심 분야는 아니었고 그냥 직원 한 분과 함께 그냥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메디컬 일러스트가 최근 제가 그 창업한 2020년 이후로 4년간 제일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고 현재 저희 메디컬 일러스트 전담 직원이 이제 4명까지 늘어나게 됐고, 각종 저널이라든지 대형 병원이랑 계약을 한 게, 저널은 22개, 병원은 이제 대형 병원은 4개와 계약이 돼서 계속 이런 메디컬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디컬 일러스트 작업의 이제 중점은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논문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해주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대표를 떠나서 어떤 그 교수 연구자로서의 고민을 좀 얘기를 드리면요. 메디컬 일러스트가 업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저널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실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디에 맡겨야 될지도 좀 모르겠고 아무래도 이제 의사라 그리고 그 의학 지식이라는 거가 이제 일반인이랑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어디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근데 이게 보니까 작업자들별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본인이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도 의사 집단이 되게 성격이 급하고 일을 되게 빨리빨리 하는 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논문 리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널 측에서 너 논문 받아줄게. 대신 3일 안에 이거 수정 본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 수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수정을 받게 되면 이제 막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그 일러스트 작업을 누구한테 부탁을 드릴 때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막상 찾아서 이제 의뢰를 드리려고 해도, 실제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그다음에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일러스트에 대해를 잘 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꾸려서 4년간 메디컬 일러스트를 운영을 해보니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통계나 매뉴스크립트 에디팅 등의 그런 전통적인 분야에 비해서는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특징이 자꾸 했던 사람하고만 다시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합을 맞춰 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돼서 계속 그 사람만 일을 하게 되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조금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굉장히 잘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랑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으면 또 일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일러스트 하는 분들한테 메디컬 일러스트 할 생각 없냐? 라고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의학 지식이 좀 무섭고 왠지 좀 전문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실제 검색을 해봐도 메디컬 일러스트라는 거를 굉장히 조금 아주 전문적이고 거의 막 해부학 정도의 세부적인 그림 정도를 그려야 들어올 수 있는 분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뭐 어느 집단에서나 이 고성이 오가고 성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교수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물을 했는데 만약에 의뢰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컴플레인이 심하게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메디컬 일러스트 현실은 제가 느낄 때 저희가 의사 자체나 아니면은 그 의료 업계에서 필요한 작업은 2D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편인데 2D를 할 사람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미라 스타일이나 아니면 3D를 하려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2D가는 사람이 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메디컬 일러스트 전문 지식이라고 하지만 옆에서 조금만 잡아주면은 사실은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저희 직원 선생님들도 같이 그렇게 이제 컸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메디컬 리스트가 어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피겨라든지 테이블 뭐 이런 거 작업을 해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이 의료계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의료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예쁘장한 것보다는 약간 투박하더라도 가독성이 좋고 뭔가 큼직큼직하게 잘 보이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인데 이것도 이제 전어를 많이 경험을 하거나 메디컬 일러스트 작업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 집단이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조차 이제 모르게 될 때가 많고요. 다행인 거는 의학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영어라는 하나의 용어로 거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만 할 줄 알면 그림 그리는 실력만 있다면 글로벌로 진출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의 메디컬 일러스트는 어떤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메디컬 일러스트를 그냥 수작업으로 이렇게 회사 단위로 작게 작게 하는 데는 있는데 크게 하는 데는 잘 없고요. 두 번째로 실력이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 외국 저널에 굉장히 막 20점 넘는 높은 저널에 실렸던 일러스트인데요. 이 정도 간단한 일러스트는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자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러스트들과 의사들이 이제 똥똥 뭉쳐가지고 조금 해외로 잘 나가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디스케치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이제 저희의 꿈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몇몇 전문가만 하고 있고 그 전문가들만 계속 또 의사들이 찾고 있는데 아예 메디컬 일러스트를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일러스트 분들이 그 훌륭한 실력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저널과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크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사용자랑 실제 의사들이랑,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랑 협업을 할 수 있는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도 당연히 없고, 해외에서도 없는 상태고요. 해외에서도 약간 크본 비슷한 뭐 사이트들이 몇 개 있지만 메디컬 일러스트에 국한된 거는 아니어서 의사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가 지금 무수한 속도로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데 AI가 다행히 아직까지는 메디컬 일러스트를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해부학적인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AI가 메디컬 일러스트를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조금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마 저기 카페 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동종 업계들이 모여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경쟁 업체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여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동종 업체들이 모여 있어야 그쪽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고 결국 그 동종 업계들끼리 서로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어디 모여 있는 곳을 만들고 그 한 곳으로 의료계랑 의사들을 끌어들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저희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메디스케치는 저희 일러스트레이터들이나 아니면 디자이너, 특히 초보 디자이너들에게 저희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디자이너 분들은 그런 일러스트 실력은 있지만 의료 지식 같은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전문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교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 학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상무, 소위 얘기하는 영업력은 제가 국내에서 1위라고 감히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내부 집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의사 내부 집단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사실 메디컬 일러스 그냥 내가 회사를 해서 창업을 해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창업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내 실력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연구들은 아무래도 연구비를 사용을 하는 데가 많고 자잘한 서류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전자세금 계산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행정 작업으로 해방을 해서 정말 일러스트 작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행여라도 만약에 그 의뢰자가 만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심한 컴플레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럴 때 혼자 일하게 되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가입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 내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컴플레인이나 민원으로부터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리서치 팩토리는 지금 이 메디 스케치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회사에 지금 의사가 4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 스케치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팀 전담 2명, 그리고 이외 프로그래머 선생님 2분이 더 계셔서 총 4분이 계시고, 일러스트 전담 선생님들이 4분 또 계시고, 그리고 총무 선생님이 계셔서 저런 행정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이런 여러분들의 메디컬 일러스트가 커나갈 수 있는 데 제일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 메디스케치는 저는 국내 플랫폼을 생각하고 만든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해외를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끼리 뭔가 합을 좀 맞추고 이 상태에서 영어 패치를 하던지 하면 금방 저희가 이제 많이 가입이 돼 있으면은 해외 의사한테도 진출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의사 세계로 들어갈 수 없지만 메디스케치와 함께 전 세계 의사들과 함께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저희 프로그램 팀 선생님들께서 저희 메디스케치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권한 있으시니까 뭐 필요하면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메디스케치 홈페이지의 사용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회원 가입인데요. 이제 메디스케치에서는 두 가지 역할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과 이제 전문가인데요. 이제 의뢰인은 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하는 작업을 의뢰하는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를 뜻하고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이제 의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가입 과정은 이제 간단한데요. 이제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고 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네,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로 로그인하면 화면 상단 우측에 위치한 서비스 만들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눌러서 새로운 서비스를 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 때는 최대 세 가지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다드는 기본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럭스는 추가 혜택, 프리미엄은 고급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 옵션에 따라서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와 이제 이미지, 그리고 수정 조건 등을 입력하면 서비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서비스를 등록한 후에는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팀이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심사는 일반적으로 1에서 2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심사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다른 유저들이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고객들은 이제 등록된 서비스의 정보를 보고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의가 도착하면 전문가는 카카오 알림톡, 그리고 뭐 시스템 알림, 그리고 채팅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문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채팅을 통해 문의 내용을 좀 조율한 다음에 결제 요청 버튼으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합의된 조건을 따라서 그 만들어진 주문서가 구매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면 전문가들은 이 마이 페이지의 판매 관리 페이지에서 주문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작업 진행 상태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작업일 요청과 같은 이런 액션 버튼을 통해서 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고객에게 작업 결과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작업한 모든 과정을 주문 상세 내역 페이지 하단에 작업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업 이력에서 고객에게 전달한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의뢰자가 요청한 그런 수정 사항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업 완료 버튼을 통해서 작업물을 전달하면 의뢰자는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서비스에 만족할 경우 이렇게 구매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문가의 계정에 메디스케치 내에서 출금 가능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출금 신청을 하면 운영팀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실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젝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의뢰자가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하고 의뢰를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뢰인이 섬세한 메디컬 일러스트 그림이 필요합니다라고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보고 제안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제안서가 여러 개 들어오면 의뢰인은 제안 내용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안서 작성 페이지인데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안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의뢰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작성을 하는 것을 네, 권장합니다. 네, 이제 이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의뢰인은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제안을 선택합니다. 이 적합한 제안을 승인한 다음에는 이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제 후에는 이제 똑같이 서비스와 똑같이 주문 상세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는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작업 완료 버튼을 통해서 작업물을 제출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의뢰자가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구매를 확정하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됩니다. 네, 사용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메디 스케치 사용 방법이 좀 더 잘 이해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근데 사실 듣는 것보다는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좀 보내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이 루트를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개별 저희 디자이너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 의뢰자들이 연락할 수 있게도 하고, 근데 솔직히 약간 귀찮아하는 의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 그냥 이런 작업할 건데 누구 해줄 사람 이렇게 모집하는 걸로도 분명히 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투 트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혹시 저희 그 초보 디자이너들이 조금 들어오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일러스트 팀에서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 팀에서는 메디스케치의 메디컬 일러스트 서비스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스케치에서 전문가들이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메디스케치로 처음 메디컬 일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피드백 지원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주요 작업물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수요와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메디컬 일러스트입니다. 해부학, 임상, 수술, 시술 등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그림까지 폭넓은 일러스트 서비스를 여러분께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문용 피규어입니다. 차트, 그래프, 모식도 등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논문 필수 요소를 제작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콘 작업입니다. 균사체, 항체, 알약 등 기존 스톡 이미지에서 찾기 어려운 의료 특화 아이콘들을 제작하며 이는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그래픽 애스트랙트, 그림 초록입니다. 논문 내용을 요약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작업입니다.
GA 제작 과정은 의뢰자에게 논문이나 초안을 받고 저널 가이드라인에 맞춰 템플릿을 제작하며 필요한 내용과 이미지, 그래프나 차트를 삽입하여 완성합니다. 이처럼 메디 스케치를 통해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작하며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심자를 위한 메디 스케치의 피드백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무에 들어가면 어떤 스타일로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메디 스케치에서는 초심자분들을 위한 두 가지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생성 시 피드백 제공입니다. 판매 서비스 생성을 하시게 되면 퀄리티가 조금 아쉽거나 하게 될 경우 허가가 바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개성을 담아 자유롭게 서비스 생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마다 작업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초심자 등급 회원에게는 신규 회원 혜택으로 3회의 피드백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작업 일정에 맞춰 마감일 최소 하루 전에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관리자가 검토 후 개선점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3회 피드백 이후에는 프로 회원으로 전환이 되고요. 피드백 서비스는 종료가 됩니다. 저희 메디스케치는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성은 메디스케치와 함께 일러스트 시장의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정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주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지 난 처음 알았네요. 이게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초심자의 경우에는 내 작업물 그대로 보내도 될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지금 리서치 팩토리에서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면 여기는 조금 수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점검을 미리 해드리는 서비스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초보자일 때만 이용을 하고 이제 엑스퍼트부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바로 의뢰자랑 그냥 1대1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무서워서 정말 이 시장에 못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저희 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든든하게 가지 시장 내부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분 중에 저희 일러스트계 대부께서 오셨어요. 장동수 선생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혹시 장동수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저희 또 같이 참여해 주실 이선미 쌤이나 뭐 있으면은 안지현 선생님도 계시고 편하게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네. 아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만 있어도 네네. 네, 네. 네. 귀한 자리 이렇게 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들어갔는데 네. 네. 이렇게 정말 어, 이런 플랫폼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또 만들어서 정말 놀랍고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플랫폼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도 우선은 많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특히 디자이너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좋겠네요. 특히 네네네. 무엇보다도 사실 크리티컬 에스펙트가 아까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니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대표님께서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듯이 이렇게 의학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갖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게 크리티컬 에스펙트가 처음 많이 도입되는 시기가 이제 좀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많은 저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이너 영역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분야에서도 메디컬 리서치 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크리티컬 에펙트를 또 뽑아보면은 또 생각보다 또
우리가 또 디자이너 감각이 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네네. 너무 복잡하기보다는 네네. 그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특화된 또 디자이너 분들이 또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이러한 디자인 영역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까는 뭐 뭐라 해야 될까, 그 어, 그러니까 입문하신 분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지만 네네. 디자인 영역에서는 또 생각보다 굉장히 또 많은 내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플랫폼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혹시 저희 그 메디컬 일러스트 말고 그냥 일러스트 하는 분들한테 제가 홍보를 하려면 어디를 좀 두드리면 될까요? 뭐 네, 대표님 그냥 뭐 네, 생각 드기로는 뭐 네네, 시각 디자인 학교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거기 또 학회라든지 네네.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 디자인 쪽에 쪽으로요. 네네네, 예, 그런 네네, 쪽에다가 같이 네, 이제 협업을 하신다든지 네네, 하면은 네. 저는 금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플랫폼이라는 게 또 입소문이 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예, 학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사들이 빨리 생각할 때, 아, 메디스케치 가야 된다, 이렇게 인식 심어주는 걸로는 그 예,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리려고. 네. 네. 예. 혹시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이선미 선생님이나 안지현 선생님께서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뭐 채팅방 남겨주셔도 되고, 그냥 아니면 말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저희 설명회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네, 이성민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의사들이 참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간혹 약간 블랙 고객한테 한번 걸리면은 이 업계를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당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참여해주신 영상은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른 분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2차 설명회 때 또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